교수님, 척도를 사용하여 만든 측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네 가지 종류의 척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가지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설계할 때 사용되는 종류를 설명하겠습니다. 척도의 구성 방법은 평정 척도, 리커트 척도, 서스톤 척도, 보가더스 척도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척도의 구성 방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문을 설계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하므로 척도의 구성 방법에 대한 강의를 경청하여 주세요. 척도의 구성 방법은 크게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정 척도, 리커트 척도, 서스톤 척도의 세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평정 척도는 학생들의 성적을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하듯이 설문이 답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는 척도입니다. 응답자는 자신의 속성에 가장 가까운 답을 연속적인 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척도입니다. 평정 척도의 예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하는 회사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5점 척도에서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평정 척도를 만드는 방법은 응답지를 눈금 체계로 제시할 수도 있고 언어, 숫자, 그림 등 여러 형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선택 항목이 몇 개이냐에 따라 3점 척도, 5점 척도, 7점 척도, 9점 척도 등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설문답은 1, 2, 3, 4, 5 순서로 나열합니다. 번호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태도이며 번호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됩니다. 이렇게 낮은 점수일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두고 높은 점수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로 설계하는 이유는 설문조사 후 설문 내용을 분석할 때 해석하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평정 척도는 등급을 매기는 데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등급 척도라고도 합니다. 리커트 척도는 어떤 설문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설문을 제시하는 척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의 만족도 조사에서 보수 수준, 의사소통, 의견 반영 정도, 이직 고민 등 여러 설문을 만들어 조사하면 응답자들이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만족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리커트 척도는 여러 개의 설문을 제시하고 응답자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는 의미에서 총합 평정 척도 또는 총계 평정 척도라고도 합니다. 리커트 척도는 1930년대 초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랜시스 리커트 교수가 개발하였다고 하여 리커트 척도라 지칭합니다. 리커트 척도의 설문은 5점 척도, 7점 척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서스톤 척도는 응답자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이 양 끝에 가장 비우호적인 태도와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넣고 중간에는 같은 간격으로 여러 가지 태도를 넣어 만듭니다. 응답자는 응답란의 빈칸에 자신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답을 찾아 체크 표시를 하면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는 응답자들이 체크 표시한 답의 점수를 합하여 응답자 수로 나누면 응답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지에서 어떤 응답자가 3, 4, 6, 7 답하였을 때 응답자의 태도는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7 나누기 4를 하면 5점이 됩니다. 중위수가 4이므로 5점은 긍정적인 태도로 분류됩니다. 서스톤 척도는 리커트 척도가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스톤 척도는 등연 등간 척도 또는 유사 동간 척도라고도 합니다. 교수님, 오늘 평정 척도, 리커트 척도, 서스톤 척도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